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담적병 완치 훈련입니다. 담적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한의학에서 주로 얘기하는 병인데요. 담적의 담은 가래 담입니다. 적은 쌓을 적. 네, 그러니까 가래가 쌓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호흡기병이었습니다. 가래가 찐득찐득하게 쌓여가지고 뱉으려고 해도 잘 안 나온다. 이런 증상을 가리켜서 이제 담적병이라 그랬는데요. 요즘은 이제 우리 한의사 선생님께서 이름을 좀 이렇게 다른 의미로 쓰세요. 요새는 위장병으로 쓰거든요. 네. 그래서 위장병에서 어떻게 쓰냐 하면은 담이 쌓이는데 어디에 쌓이느냐? 위장벽에 쌓인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세요. 그러면은 담이라는 게 뭐냐? 아까는 이제 원래는 가래였는데 담을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은 음식물의 찌꺼기에서 형성된 독소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네, 그래서 독소가 위장벽에 쌓여가지고 담적병이 된다. 그래서 각종 위장 증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증거를 또 얘기를 하세요. 증거는 뭐냐면은 이 담적이 위장벽에 쌓이면은 이 명치하고, 그러니까 위장이 있는 장소, 명치하고 이 배꼽 사이에 거기를 눌러보면은 딱딱해진다. 딱딱한 게 만져진다. 네, 이게 이제 위장에 담적이 쌓여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독소가 위장벽에 쌓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위장병에 쌓인 게 아니라 전신에 퍼졌다. 또 이렇게 또 설명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전신 증상이 바로 이 담적 때문에 생겼다. 뭐 전신 증상이라고 하면은 뭐 피로, 불면, 뭐 근육 뭉침, 열기, 뭐 붓기, 뭐 이런 등등의 전신 증상이 또 담적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런데요, 이 비슷한 개념이 서양에서도 있습니다. 네, 서양에서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독소라고 하고요. 예, 영어로는 이제 톡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를 제거한다, 제거해야 된다. 네, 이거를 이제 디톡스라고 합니다. 예, 디톡스 또는 클렌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온몸에 독소가 쌓였으니까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여기서도 또 똑같이 온몸의 독소는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음식물 찌꺼기에서 형성이 돼서 온몸으로 퍼진다. 이렇게 형성을 하죠. 네, 그래서 똑같이 독소니까 네, 한의학에서는 뭘로 제거한다 그래요? 네, 한약으로 제거한다고 당연히 그러겠죠. 네, 서양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 독소를 제거한다. 그래서 이거를 디톡스 아니면은 장세척 또 해독 주수 또는 클렌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한때 유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적인 게 이제 독소인데요. 이 독소의 정체가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장벽에 쌓여 있으면은 위장벽에 쌓여 있으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이제 설명은 이제 음식물 찌꺼기에서 형성된 독소인데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과학적인 걸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거는 환경 오염에서 비롯된 오염 물질이다. 뭐, 중금속이라든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조금 더 나아가서 양약이 독소다. 네, 양약이 쌓여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활성산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포 내에서 생기는 건데요. 네, 이 활성산소를 가지고 독소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독소의 정체가 좀 불분명하죠. 그런데요, 우리 몸의 기능을 보면은요, 네,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는 독소들을 갖다가 다 제거하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네, 장내 찌꺼기에서 생성되는 독소. 네, 이건 뭐가 제거를 할까요? 네, 두 가지 장기가 제거를 합니다. 첫째, 대장이 제거를 하고요. 모아서 배출을 시킵니다. 또 한 가지, 흡수가 된다 그러면은 그것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게 바로 간입니다. 예, 간에서 알아서 제거를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활성산소, 이거는 세포 내에서만 있는 거거든요. 세포 밖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포 내에 있는데 또 세포 자체가요, 이 활성산소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중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균형이 맞죠. 생성을 하고 또 없애고, 생성하고 없애고, 모든 세포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담적병은요, 뭐, 이렇게 독소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독소가 원인이 아니고요. 사실은 담적병의 정체는 기능 장애입니다. 기능은 뭐 온몸에서 하는 기능이 있죠. 뭐 이제 위장에서 하는 위장 기능, 뭐 소변하면은 방광에서 하는 기능이면은 소변, 뭐 잠을 자는 기능, 네, 숙면, 기억하는 기능, 기억력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저항력 이것도 기능입니다. 이게 기능 장애가 정체인데요. 기능 장애하고
이게 이제 대비되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질의 병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병을 갖다 크게 보면 이제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기능장애, 기질의 병,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장애, 기질의 병, 가장 큰 차이는요, 기능장애는 검사에 이상이 없습니다. 반면에 기질의 병은 검사에 이상이 있죠. 그래서 검사에 이상이 없으니까 요새도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신경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에 더 많은 이런 이제 단어들을 썼죠. 기능장애는요, 검사에 이상이 없으니 의사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환자가 겪는 고통은 굉장히 큽니다. 증세도 심각하고요. 그 고통도 크고요. 반면에 기질의 병은요, 의사들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소견이 있으니까요. 이거 큰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별로 고통이 없습니다. 증세도 별로 없고요. 이게 굉장한 차이죠. 네, 우리가 이제 증상이 많으면은 병도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반대가 되는 거죠. 기능장애는 이제 기질의 병은 의사들이 잘 고칩니다. 네, 기질의 병을 고치라고 약도 있고 뭐 수술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기능장애는 잘 못 고쳐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조금 먹으면은 좀 반짝하다가 또 재발하고 반짝하다 재발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질병이 됩니다. 그런데 기질의 병은요, 이거는 네, 약을 쓰던 수술하던 한 번 딱 아프고 둘 중에 하나가 되죠. 낫는다 아니면은 뭐 정말 잘못된다. 한 번밖에 안 아픈 겁니다. 기능장애로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또 불구가 되지도 않죠. 네, 기능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면에 기질의 병은 죽기도 하고요. 불구가 되기도 합니다. 기능장애는 상대적으로 여자 또는 청소년이 많고요. 기질의 병은 상대적으로 남자가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위장병, 네, 여기서 오늘의 주제가 되는 담적병도 위장병, 기능장애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반면에 위장에는 위궤양, 위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궤양, 위암이 훨씬 더 큰 병 같잖아요. 근데 증세는요 별로 없습니다. 네, 아니면은 말기에나 나타나죠. 네, 반면에 위장병은요 정말 증상이 많습니다. 담적병 정말 증상이 많죠. 자, 이런 기능장애 또는 담적병의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부분적인 증상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위장병, 그 다음에 소변이 자주 마려우면은 소변에 방광에 문제가 있으면은 과민성 방광, 또 머리가 아프면은 두통, 뒷목이라든지 어깨가 뭉쳤어요, 근육이. 그러면 아프잖아요. 뒷목 통증 또는 어깨 통증. 그러면 이 병은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 이렇게 이제 부분이 아프면은요, 부분마다 이렇게 병명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능장애는요, 또 전신 증상까지 동반을 해요. 대표적인 전신 증상이 뭐겠어요? 만성 피로, 또는 기력이 소진됐다, 무기력하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든지 아예 불면증으로 빠지든지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또는 뭐 갱년기 여성이라면은 갱년기 장애. 이게 이제 전신의 증상이죠. 그럼 이것만 있느냐? 이게 또 마음의 증상까지 있어요. 뭐 화가 난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우울하든지.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장병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온몸에 다 증상이 있고요. 거기다가 마음까지 증상이 있고요. 그럼 합쳐보면은 무슨 증상이겠어요? 몸, 마음의 증상이죠. 그런데 이 몸, 마음의 증상이 있으면은 몸만 증상이 있느냐? 이게 아닙니다. 또 고담으로 이어지죠. 네, 고담이 뭐냐면은 이것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맘의 병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몸맘의 병이 있으니까 기능장애가 어떻게 되냐면요.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일을 잘 못하게 되죠. 관계도 또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삶의 병이 되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몸, 마음, 삶이 힘들고 뭐 아프고 그래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하고 같이 있는 가족들까지 또 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가족의 병이 되는 거죠. 이게요, 여기서 끝나냐 하면은요,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진행을 해서요,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능장애가 생기는 이제 이따 원인을 말씀드릴 텐데요. 몸맘상과 상황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능장애가 생기죠. 네. 그러면 이제 병원이든지 한의원이든지 이제 병명을 붙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담적병이 되겠죠. 네. 그래서 병명을 붙이면은 이제 이게 무슨 병이야? 혹은 내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야, 이게 이런 병이네. 뭐 이렇게 문제시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예민 반응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악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원인은
제껴두고요. 병만 가지고 악순환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병명의 늪이라고 합니다. 네, 병명의 늪. 이렇게 해서 이제 병명의 늪에 빠지니까 계속 병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질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증상은 더 심해지게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능장애의 원인, 뭐 다른 사실 기질의 병도 뭐 원인은 거의 같습니다만은 기능장애의 원인이야말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같은 원인입니다. 네, 첫 번째, 네, 힘듦과 지나침의 누적. 네, 두 번째, 예민함. 세 번째, 쉬지 못하고 잠을 잘 못 자는 것. 네 번째, 제가 TV, PC, 스마트폰이 항상 원인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게 다 뭐라고요? 생각 과다. 네, 생각 과다가 원인입니다. 다섯 번째가 생각이 많다 보면은요, 뭐가 줄어든다고요? 행동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행동 부족이 또 원인이 되죠. 행동이 늘어나면은 생각이 줄어듭니다. 네,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네, 여섯 번째는 여성들의 주된 이유인데요. 만성 탈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성들이 물을 안 마시고 커피, 차, 음료를 주로 마신다. 그러면은 몸에 한 2% 정도가 물이 항상 부족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만성 탈수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또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명을 들으면은요, 뭐 담적병이든지 이렇게 병명을 들으면은 이제 병명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근데 이게 여지껏의 방법이었다고 한다면은 완치훈련은요, 병명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이 전체 원인을 가지고 해결을 하자는 겁니다. 이거를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몸맘상과 상황의 원인이 있고요. 기능장애가 발생하고 내가 문제시를 하고 거기에 예민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기능장애 증상을 악화시키고요. 심지어는 몸맘상과 상황의 원인까지도 악화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악순환을 하게 되죠. 이 전체를 해결하자고 하는 게 바로 원인 치료가 되겠고요. 완치 훈련이 됩니다. 네, 각각도 해결해야 되겠지만 각각 일으키는 악순환을까지도 다 끊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시작은 내가 이쪽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완치 원하기. 네, 내가 반응한 거고 내가 문제시한 거거든요. 네, 처음에 이거는 뭐 이게 원인이었지만은 증상이 생기는 거는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완치 원하기. 예, 그리고 원래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쉽게 하기 훈련입니다. 네, 제가 부분적인 병이 있고 전신의 병이 있고 그다음에 마음의 병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는 전신에 대해서 또는 마음에 대해서 이 어떤 것에 대해서도요. 제가 이미 각각에 대해서 강의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담적병의 1차적인 거는 이제 위장병이죠. 네, 위장병은 위장병 완치 훈련. 혹시 장애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과민성 대장 이렇게 찾아보셔서 거기에 증상이 더 많은 것에 대해서 먼저 훈련하시면 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요, 늘 제가 완치훈련 때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그 한 부분의 병만을 갖다가 완치훈련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시면은 다 원인에 대한 거라서요. 거의 이 공통 원인이니까 모든 병에 대한 완치훈련은 거의 끝에 가서는 다 똑같습니다. 원인을 쉽게 해결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동안 담적병으로 치료를 받으셨나요? 그리고 아직도 치료를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은요, 병명보다는 원인을 해결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네, 진정으로 완치가 돼서 원하는 몸맘 삶을 살게 됩니다.